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전 교육의 대부가 아니라 소부입니다. 소부.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 전 지부장의 나 지부장이야! 예, 오실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의 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대전교육의 소부, 네, 전교조 대전지부 전 지부장, 네,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해직교사 지정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수. 네. 네, 백숙 좋아하세요? 그러네요. 백숙? 백숙 좋아하세요? 백숙이요? 네. 네. 인삼 넣고 황기 넣고 한 백숙. 네.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전생님 그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감각이 뭐 탁월하시다고. 글쎄 말입니다. 누구예요? 누구 시켰어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셨다고. 네. 차 괜찮나요? 차 지금 네. 바꾼 지가 그러니까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몸 아픈 거보다 벌 받은 거예요. 백수가 세차 샀다고. 가슴이 더 아픕니다. 아니, 몸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상투혼으로 나오시고.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지금 입원도 못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이 설 이제 연휴 첫날 나갈 거예요. 아,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새해 인사 한번, 설 인사 한번 하시죠. 설요? 네. 네, 우리 전통의 명절이죠. 네. 설 하면은 인사하라니까는 옛날 생각이 쫙 떠오르네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좀 많이 좀 분위기나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런 화목한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에 모든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상톤이심에도 불구하고 입원도 마다하고 나오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습니까? 대전에 있는 고라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네. 아이들의 사실상 그 내신 성적을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고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교육계에서 됐었는데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조작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 학생들의 이제 동아리 특정 동아리에다가 상을 막 몰아준 정황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뭐 자율 동아리 학교에서 뭐 요즘에 수시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그 학생들의 활동 같은 걸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이것도 역시 이제 한편은 스펙이죠. 스펙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 동아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 학생이 이런 동아리 활동했고 저런 동아리 활동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입시 전형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율 동아리에서 또 그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잘한 학생들 상도 주고 하는데 이런 시상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은 예전에는 뭐 학력고사나 수능 이런 거 봐서 성적으로 갔지만은 요새는 흔히 말하는 뭐 수시, 정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는 그동안의 내신 점수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생활기록부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각종 점수들을 이제 더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학교에서 예전에는 뭐 합창부 무슨 밴드부 이런 식의 동아리 정해진 동아리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신들의 능력, 뭐 창의 인성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든 걸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자율 동아리 안에서 활동해서 잘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상을 주고, 네네. 그럼 그 상 받은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스펙이 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뭐 얼핏 들어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명칭이 좀 학교 종합 생활 기록 전형해가지고 네. 기록부 전형에서 이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이 더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그런 방법으로 주로 이제 그 전형을 할 때 사실상 거기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그 기본의 어떤 성적도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기록된 내용들, 부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이제 한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한 학생이 뭐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 여기에 이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수학 동아리, 뭐 영어 동아리, 가령 뭐 무슨 국어 동아리. 부지런한 학생이네요. 굉장히 부지런하죠. 네. 열심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각각의 동아리를 이 ABC 동아리를 또 지도교사도 같은 교사예요. 아, 같은 선생님이 네. 여러 개의 동아리를 또 담당하고 있다. 네네. 부지런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네. 그 세 개의 동아리에 겹쳐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 동아리에 활동하는 애들 상당히 많이 겹쳐 있는 거예요. 한 10명씩. 네네. 네. 그러면은 비슷한 멤버의 비슷한 그 동아리에 같은 선생님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A 동아리에서도 상 주고 B에서도 상 주고 C에도 상을 주면서 뭔가 왜 아니 부지런하고 또 네. 성실하고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이게 이제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은근히 이제 그 뭐 1학년 때부터 심지어는 특정 학생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뭐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러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스펙이 잘 갖춰져야만이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명문대에 갈 수 있으니까 또 명문대 학교에서 많이 보내면은 학교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는 우리가 좀 이제 지향하자고 이렇게 네, 지향하자고 못된 사회잖아요 지금 아직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의심을 특정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의혹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CBS 취재 결과를 보니까 그 고등학교 라는 선생님께서 그 네네. 이제 세 개의 동아리를 담당하셨는데 그 A에서는 10명, B에서도 10명, C에서는 24명의 학생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세 곳에서 상을 받은 학생 상당수가 동일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중 10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B 동아리, C 동아리에 10명씩 상을 줬는데 그중 9명이 같은 학생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좀 일부 학생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 이에 대해서 학교 고위 관계자 이분은 뭐 아마 고위 관계자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보통 학교에서 고위 관계자 하면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죠. 교무부장 선생님, 뭐 기간제 선생님 아닐 테고. 네, 그 뭐. 이게 이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다. 2-3명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착오와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걸 착오와 맞아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네. 그럼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시교육청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나섰다고 그럽니다. 아, 네. 나서긴 나섰는데 네. 나서서 감사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했어요? 네네 감사해서. 네. 학교 재단 측에 네.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는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사립 재단 측에다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네. 현재 근데 아마 이분이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2012년도인가요? 한번 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에 관련이 돼 있는 분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봉사왕 뭐 이런 추천서를 이제 써줬는데 그 학생이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그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성폭행 전력이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에 원래 그 여학생 그 한 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대전에. 네. 예, 뭐 지난해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그 뭐 집단 음란행위 아시잖아요. 중학교. 예. 네. 중학교. 뭐지? 안 용감하세요. 네. 근데 네. 예,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때 연루됐던 학생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그 부모님들의 힘에 네, 의해서 힘이 세다. 뭐 그 센터 네. 원장 이사장 아들이다. 뭐 했는데 네. 사실은 네. 2010년에도 같은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네. 뭐 부모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좀 축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상대 여학생이 약간 장애가 있던 그 학생이었었고요. 그런 학생을 뭐 무려 나중에는 16명까지 이제 동원이 돼서 대전에 웬만한 고등학교에 몇 명씩 연루가 되고 그랬던 저기 이제 2010년에 있었는데 어쨌든 나쁜 새끼들이네. 그러니까는 네. 참 문제입니다. 아니 그 이게 이제 그 전화로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요. 인터넷 네, 채팅으로 이제 알게 된 학생이었는데 네. 그 화장실로 남자 화장실 데려가 갖고 이제 네.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네. 소년 보호 처분 이런 받은 이력이 있었던 맞습니다. 그런 자식이라고 그래요. 네, 뭐 그래서 네. 여학생 전화번호도 막 다른 친구들한테 뿌려가지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그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맞아요. 정말 분노할 일인데. 맞아요. 근데 네. 범행 이후에도 이 학생이 범행 이후에도 네. 봉사 관련된 교내외 표창을 8개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네네 맞아요. 네. 그랬다고. 그리고 성폭행 사건 이후에 이 학생이 3학년 때는 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대요. 네네네. 이 학교 왜 그래요? 이 고등학교가 그 종교 관련 학교 아닙니까? 네 불교 계통의 학교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건가요? 네. 아니 정말로. 그건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 너무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사실은
뭐 다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성균관대에 합격한 이 학생이 성적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적이 아까우니까 학교를 얘가 뭔가 좀 괜찮은데 보내서 역시 여기에도 뒤에는 학교 명예가 이제 있었는데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결국은 행동을 했던 거죠. 이 학생에게 심지어는 그런 전력이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봉사왕 추천서까지 써주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 지도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거의 전력은 전혀 거기에 드러내지 않고 그걸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주 못된 그야말로 못된 짓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학교이고 거기에 대학 서열화만 없어지면은 네 이런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명문대 굳이 그렇죠. 보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요. 네. 교사 이분이 이제 이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건 관련돼 있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특정 학생들에게 상을 좀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이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뭐 대전의 진학지도 협의회 뭐 공동 대표도 맡으시고 네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텔레비전 무슨 토론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고. 참. 소위 이제 진학지도 전문 교사로 스타 교사. 대전의 스타 교사. 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부님께서는 왜 저는 잘 몰라요. 네, 왜 이런 것도 하나 못 하시고요. 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건들도 뭐 왕왕 있고 하니까 그 고교 자율 동아리 활동하고 뭐 그런 교내 수상 같은 것들을 학생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하는 걸 제외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시라는 게 나온 이유는 입시 위주의 그런 수능 한 번으로 그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창의적인 뭐 자기 인성 개발도 하고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가까운 게 아니죠. 정유라부터 해가지고 좀 특별 전형, 수시 전형 관련해서 생기부 조작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결국은 대학 서열화가 빚어내는 그런 맞습니다. 후폭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수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도입된 게 바로 수시에서 이제 학교 종합생활기록부가 되겠는데 흔히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것이 현재는 일부에서 그런 왜곡되게 금수저 전형으로 이게 변질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지. 자칫 이게 수시 전체 문제로 이것을 또 왜곡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홍호 선생님이 분명히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그 입시 중심의 교육들 그리고 명문대 지향하는 그런 사회 풍토 그런 그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희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이 고등학교 고위 관계자입니다. 그 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위입니다. 아무튼 네. 기관자 선생님은 아니겠죠. 네. 입시에서 큰 역할하던 선생님이셨다면서 그분이 이번 일이 학교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재단 이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아마 지금 뭐 논의 중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운동 선수들도 뭐 잘못했는데 예를 야구 선수 야구만 잘하면 뭐 용서가 되고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면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걸 과연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수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홍호 선생님 한 분만 우리가 욕하면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것들을 뭐 어느 사회든 사실은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다 일으키듯이 마치 이런 한 선생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인 양 우리가 매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문제가 되는 제도가 있다면은 이러한 제도들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여지를 좀 없애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제 전교조하고 교육부하고 이게 교섭을 통해 가지고 학교종합생활기록부 학생부 기재에 대한 어떤 이 개정을 좀 논의를 했었어요. 훈련 개정을 논의하고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도 주고 그 다음에 자칫 거기에 기록되는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건지.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은 뭐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대통령 하십시오. 네 출마할까요? 네, 한번 나오십시오. 네.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교사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연봉을 제가 이 생각을 한 15년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전으로 시계추를 좀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연봉은 한 1억 정도를 준다.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한 2, 3억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을 그 정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한 3억 돼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한 100만 원 촌지 갖고 와.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받으면 바로 잘리는 건데. 그렇죠. 안 받지 절대로. 그러면 2, 3억 연봉 받는 분한테 촌지를 얼마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어려운 거지. 대신에 시험을 다 없애고 선생님들한테 전권을 주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그다음에 뭐 동료교사 공평하게 아주. 그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견제 장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예전에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속물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연봉을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아니 교사 그럼 만약에 교사 연봉이 한 3억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교사 되려고도 많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지금도 교사는 많이들 그럼요. 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옛날하고 다르죠. 선생님 시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선생님 때도 물론 훌륭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장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스승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보다는 또 하나의 직장인, 그리고 애써서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다는 게 이제 교장 공모제, 아까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뜨거운 감자가 맛있죠? 소금 딱딱 찍어가지고, 예, 맛있는 뜨거운 감자, 교장 공모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교장 공모제라는 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의 가장 그 서열상으로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두목, 우두머리, 수계, 교장 선생님이시고. 최근에 특히 오면서, 학교의 그런 어떤 자율성 존중 이런 거 겉으로는 참 많이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마치 교장이 왕인 양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분들도 가끔 보면 또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그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교장인데, 이런 교장을 갖다가 뽑는 제도가 이제 뭐 흔히 지금 보면은 크게 이제 현재 제도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초빙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제에 공모한다는 게 이제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임명하는 이제 원래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초빙형, 그 다음에 개방형, 그리고 내부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이 교장 공모제는 그러니까 내부형이라는 거는 일반 선생님들이 승진을 통해 가지고 단계를 밟아 올라와서 교장이 되는 그 방식일 테고.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장 제도에 현재 공모제로 뽑을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뽑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제 정리를 해보면은 교장 선생님을 이제 뽑는 방법은 교장이 그 학교의 교장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선생님들이 승진해갖고 오는 거 하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공모 절차를 통해서 오는 거 하나. 그리고 맞습니다. 공모 절차 안에는 누군가를 모셔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 교장 될 사람 해갖고 그
그 뭐 응모하라고 해서 거기서 뽑는 거 하나, 네네. 아니면 내부에서 지원자 해갖고 뽑는 거 하나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그런 복잡하네. 역시 네. 저보다 낫네요. 네. 이제 하셨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공모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애초에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교장 공모제가 사실상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런 그 공모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초빙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는데 네. 내부형은 이제 교직 경력 교장 자격증 가진 사람 플러스 교직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면은 교장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형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돼서 교장 연수를 받으신 분들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점수를 그 가지고.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 경력이 일반. 15년이 이상이 되면은 네, 응모할 수 있다. 내부형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일반 네. 쉽게 얘기해서 평교사들 중에 15년 이상 경력자들은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만약에 지금 해직 상태가 아니라면은 내부형 네. 교장에 응모할 수 있다는 거죠. 응모할 수 있죠. 오, 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하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네. 있었죠. 네. 아픈 곳을 꼭 그렇게 찔러야 네. 됩니까? 그렇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세상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네. 처음에는 얼굴 빨개지셨어요. 전체 공모제형 중에 30%까지 내부형으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명박 정권에 오면서 특히 이제 교장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반대하면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줄였어요. 아, 우리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소위 네, 이제 표현하자면은 네, 그렇죠. 자격증도 그리고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일부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네.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는 사실상 이런 평교사 중에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분들을 좀 교장으로 이렇게 좀 공모를 해서 뭔가 좀 교육 개혁에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어떤 학교 운영의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모색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또 교장으로 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네. 교감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제 보직이 이제 있는 거니까 네네. 일단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더하기 뭐 근무 점수라든지 이런 게 채워져야 그거를 그 연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평교사 때 내가 내 인사권자, 그러니까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야 그 점수에 좀 더 보탬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좌우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1급 정교사 자격증 연수 받을 때 이제 그 점수 네. 이게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워야만이 일단은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또 경쟁이 엄청나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 근평. 근무평가. 네, 근무평가가 이제 이 근무평가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다 쥐고 있는 거죠. 그거 플러스 알파에서 뭐 연구학교다, 네. 벽지다, 무슨 연수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점수를 따려면 아무튼 세부적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런 점수를 채우기 위한 연수다 이제 벽지로 가야 돼. 벽지는 이제 외지 조금 이런데 이제 발령도 네, 받아야 네, 되고 네. 노천 보직도 점수.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연구학교 같은 데서 서류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짜잔하게 점수를 많이 쌓아야 네.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연수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교감 일단은 교감부터 돼야 되니까. 네. 네. 교감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옛날에 심할 때는 저 초창기 때는요. 이 승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수업 거의 안 했어요. 잠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맞춰보세요. 왜 그러는지. 승진을 누구 오시나 보는 거예요? 오시나가 아니라 나가시나. 차 가지고 있는 분이 네. 수업할 때마다 잠깐만 애들 자습시키는 거 잠깐만 쳐다보다 교장 선생님이 나오면은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자기 차로 모시고 서로 가고 네. 이랬던 옛날에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원래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주 업무인데 사실 이제 승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엑스트라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 될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현상, 그런 문제들 그러한 폐해들을 조금 막고 학교의 그 자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형 교장 제도가 참여정부 도입이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교장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네. 줄이자. 네. 우리가 네. 갈 학교도 없다. 뭐 이렇게 네, 됐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참고로 대전은 지금까지요. 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이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오. 대전은 그럼 선생님 복지가구 1호? 복지가구 1호? 무슨 말씀을 또 아까는 얼굴 시뻘개지 지금은 막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 대전이 한 분도 안 계셨구나. 네. 이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생님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희 이제 며칠 전 방송에서 그 이제 대전 MBC 이제 신임 사장님이 이제 선임이 되셨습니다. 기자 출신의 이제 신원식 사장이 새로 네. 이제 알겠습니다. 취임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방송국 사장은 꼭 뭐 기자 출신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연구소의 그 책임자 소장은 연구원 출신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고 또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네. 교장 선생님은 티칭, 그러니까 수업하는 게 주가 아니라 학교를 잘 운영해야 되는 그런 관리자 입장인 건데 과연 이 교장 자격증이라는 게 학교 운영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장 자격증제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어디 한 도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선도 하고, 국가네요. 네, 교장 자격 선도 국가. 선도 그렇죠. 교장 자격 선도 국가. 네. 그게 마치 네. 엄청난 금과 옥조인 양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교조에서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장 공모제를 넘어서 교장 선출제, 선출보직제. 선출보직제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대학의 총장, 네네네. 뽑아서 총장 임기 마치면은 네. 다시 또 교수로 돌아가잖아요. 네. 우리 초중고도 그러자 해서 누가 뽑아요 그러면은? 뭐 그건 교직원들이? 뽑는 건 이제 논의를 해서 일단은 교직원들이 있겠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들이라든가 뭐 학부모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선거 관련해 갖고 각종 부정 이런 것도 좀 그게 이제 생각이 그걸 반대하는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격이 되는 거죠. 일종의. 네. 뭐 그런 문제는 어디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를 잘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기준에 놓고 우리가 한다면은 아마도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봐도 교감교사장 됐다고 해가지고 수업 다 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도 좀 같이 좀 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요. 그 지난번에 최경희 총장 이제 물러나고 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물러나고 나서 김혜숙 총장이 새로 이제 신임 총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분 뽑힐 때요. 보통 이제 대학교들은 총장 선거하면은 교수들만 투표권이 있는 학교도 대부분이거든요. 교직원들한테도 잘 안 주고.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학생들 그리고 맞아요. 동문들한테도 투표권을 줬었어요. 굉장히 그 커다란 반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출한다는 거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좀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습니다. 시스템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임기가 한 학교에? 한 학교에 교장 선생님도 임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요? 보통 2, 3년에 옮겨가시지 않으세요? 교장 자격을 획득하고 일단 첫 그 교장으로 발령이 나면은 전체적으로 4년 하고 한 번 더 중임을 할 수가 있어요. 총 8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학교에 있는 기간은 제 말씀은 1년 한 만에도 학교에. 떠나고 2년 만에도 떠나고 그러니까 3년도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린 질문이 한 학교에 머무시는 거거든요. 8년 동안 임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보통 1년, 2년, 3년도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학교 생기면 글로 옮겨가시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근평에 의해서 이제 승진하는 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공무형 말고 일반 선생님, 일반 교장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있으면서 그 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이 학교의 특색 이런 걸 생각해 보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맞습니다. 조금 네. 더 좋은 급지의 학교가 생기면은 옮기시려고들 네, 하고 네, 거기 네. 가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시려고 하고 저 많이 봤습니다. 네. 아이고 뭐 저 현장에서요 그러잖아요. 네. 지금 지적한 대로 처음에 대개가 보면은 소위 이제 또 교장으로 승진하는 분들 중에 좀 힘이 약한 분들 쉽게 얘기해서 네. 연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곽으로 이제 좀 학생 수도 적고 좀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데로 이제 오거든요. 네. 근데 와서 이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학교. 데로. 그게 이제 애들 제가 많고 좀 현장에서도 부자 동네. 그랬어요. 근데 또 이분들이 또 가려면은 뭔가를 보여줘야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바바리 배나는 거야? 뭔가를 보여줘. 네. 아니 와서 선생님들 달달붙고 애들 그냥 쓸데없는 거 하게 만들고 막 선생님들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그 뭐지 네. 교통지도 한다고. 실적 중심으로 또 네. 보여줘야 되니까는 하면서 하다가 마치 마르고 닳도록 그 학교에 있을 것처럼 와서 확 바꿔요. 그래놓고 1년 만에 그냥 후루룩 떠날 때는 말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를 많이 임명재 교장 선생님의 그런 폐해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또 지금 청취자분들이 학교를 얼마큼 요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교장실 되게 넓어요. 지금도 넓습니다. 예, 굉장히 넓어요. 네. 지금 굉장히 넓고 네. 그 비품 있잖아요. 소파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 웬만한 기업 사장님 방보다 훨씬 넓고 좋습니다. 제가 기업을 안 가봐서 비교는 못 해보겠는데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말 이건희 실보다도요? 아이 거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이게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방이요 굉장히 넓고 또 뭐 집기들도 굉장히 고급이고 과연 이게 이제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교실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좀 깨인 교장 선생님들이 오셔서 좀 줄이는 경우 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와서 좁으면 또 그 다음 바뀌면 또 늘리고 그 교장 그 내부형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그 미항고 선생님이신 이기정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은 게 있어요. 네네. 그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네, 제가 비지 잔잔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네. 교장 승진제의 폐단을 없애려면 교장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교장은 그 폐단에 눈을 감고 있다. 단순히 눈을 감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그 폐단을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왜 그럴까? 교장 자격증 제도와 그에 연계된 교장 승진 제도의 필연적 귀결이다.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한 승진 점수는 어떻게 쌓을 수 있나?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데 분명한 것은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에 바쳐야 할 관심과 에너지를 빼내어 다른 곳에 돌릴수록 승진 점수를 쌓고 교장 자격증을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그 유리한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젠 한 놈만 팬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원일 이슈.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대전, 충청의 현안 중 하나만을 골라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전 교육계 소부 네, 지정배 나 지부장이야. 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어떠셨습니까? 몸도 편찮으신데 나오셨어요. 네네. 아유 워낙 유명한 정 PD님이 운영하는 이 아임의
이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앉아 있느라고 조금 힘드네요. 네, 입술에 침도 안 바르시고. 네, 뭐 설 이제 내일이 설인데요. 선생님도 떡국 많이 드시고요. 네, 부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일이 많으셔가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네요. 네, 어렸을 때 설날은 세뱃돈 받아서 정말 좋았던 날이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 정말 부담되고 싫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떡국 한 그릇 먹고 힘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는 내일 하루 쉽니다. 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9일 장재환 기자와 함께 요즘 뭔일 이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ll be back.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버선을 신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세요.